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뭔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그 매트릭스 한 장면 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재밌네요. 아,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실제 시간 6시에 마치면 됩니까? 아니요. 6시는 좀 늦을 것 같고, 아, 네네네. 좀 컨택트하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1시간 반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하셨는지에 따라서 좀 난이도를 조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혹시 코덱스라던가 클로드 코드 또는 AI 스튜디오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이제 기초부터 이제 코덱스라는 이제 클로드 코드랑 비슷한 개념의 이제 CLI 도구까지 한번 다뤄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저희 연구회 소속인 선생님들 또 얼굴 보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저는 아마 알다시피 이제 현재 연수 강연 부팀장 맡고 있는 고원중학교, 울산 고원중학교의 과학교사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거는 바이브 코딩 이렇게 쭉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바이브 코딩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은 자신만의 이제 수업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업무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활동을 적용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것은 아무래도 이 웹앱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되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과학 수업도 그렇고 아마 내용을 가르치는 많은 교과목들이 내용 학문들은 이제 이 학생들이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동기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동기 유발 목적으로도 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웹앱을 활용하기도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바이브 코딩이 되게 기술력들이 많이 좋아졌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손쉽게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교육 통계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런 교육 통계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이 동기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요거를 어떻게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웹앱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수업 도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내용 전달의 중심의 수업에서 보다 학생들이 이제 행동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이제 이거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웹앱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참여해서 조금 만족도를 높이고 뭔가 얻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설계를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난 게, 이게 재밌는 소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재밌는 소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수업 디자인 자체를 되게 탄탄하게 하고, 이런 구조를 잘 짜가지고, 이 재밌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결과, 그리고 교육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 해볼 만한 수준의 과제, 이제 그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도 손쉽게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과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제들이 이 웹앱에 포함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개인화된 맞춤형 과제인 거죠. 역할이 부여되고 그 주제도 부여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난이도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또는 자신이 학습 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 보다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 중요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저도 처음에 작년에 개발했던 웹앱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현재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 어디까지 과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중간에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주의 집중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개발하는 웹앱들은 이런 피드백 같은 걸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또는 수업 결과가 끝났을 때 뭔가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데이터로 뭐 그래프를 보여준다거나 또는 그 자신의 결과물들이 있어 보이는 산출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전을 이제 설계를 하려면은 이 이제 힌트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면 좋고 이 단계별 난이도도 이제 적당히 해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제 자체를 어렵게 잡는 편이에요. 과제 자체를 어렵게 잡는 대신에 이 힌트를 줄 때 오픈북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단체로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교사가 웹앱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문제 상황 또는 해결해야 할 만한 과제들을 오픈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이 친구들끼리 토의 토론을 통해서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난이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이제 딱 나오거나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게임에 조금 더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점수도 좋고 뭔가 S랭크, A랭크, 뭐 B랭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신나하면서 약간 도전적인 과제라 생각을 했는지 S랭크를 받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행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행바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학생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목표 달성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행바 같은 걸 넣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의 시각화, 뭐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법, 배지로 보여주는 방법 또는 저 같은 경우에 약간의 경쟁 요소를 집어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점수판이나 리더보드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학생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단위가 큰 프로젝트나 또는 이제 테마형 웹앱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수업이 끝났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결과물 한 개를 얻어갔을 때에 되게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이제 이 자신만의 웹앱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웹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학 때 배웠던 이거 교육공학 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켈러의 ARCS 모형을 저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제 이게 웹앱 개발할 때도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앱을 뭔가 개발했을 때 그 웹앱이 학생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이제 신선하고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이 되는가를 저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웹앱으로 수업을 했을 때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학습 개념들이 실제 세상과 연결이 되는가? 이것도 이걸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자신감.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욕구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 웹앱이 끝났을 때 교육 목표가 달성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만족감, 이 사용 후에 이제 성취감이나 보람이 느껴지는가?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유 저장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제 소통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ARCS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제 보통 웹앱이나 바이브 코딩용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 편입니다. 먼저 이제 테마 수업 방식을 정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웹앱을 기획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일단 바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그 프로토타입을 보면은 뭔가 이런 거 추가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 넣었으면 더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을 살리면서 강화를 하는데 사실 아마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마 여기까지 시간이 20% 정도라면은 이 디테일을 잡는데 사실 80%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선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은 뭐 깃허브 같은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좀 편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한 다음에 이 학생 화면에서 테스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웹앱을 PC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PC 환경에서의 웹앱을 보통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라던가 태블릿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 화면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이제 산출물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그 궁금한 점은 이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는가가 이제 가장 괜찮은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추천하는 초급 단계는 저희 웹상에서, 그러니까 웹 클로드, 웹 제미나이, 웹 GPT에서 그 웹 기반 HTML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HTML 기반의 캔버스로 코딩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중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맞나요? 네, 그래서 중수 이상이면은 요 1번은 바로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고요. 2번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자체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연수를 쫙 다녀봤을 때 일반 교사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간편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디자인부터 이제 배포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백엔드까지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게다 원터치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욕심이 납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이걸 개발해서 그냥 학급 단위가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교 전체 아니면 다른 학교와도 제 결과물을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아예 데스크탑 앱에 해당하는 안티그래비티, 최근에 유행하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 등등으로 코딩하는 방법으로 이제 심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나 개발자들 말로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 안티그래피티 순으로 많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클로드 코드가 확실히 잘해주긴 합니다. 잘해주긴 하는데, 저는 코덱스를 줌으로 쓰고, 클로드 코드로 넘어갈 생각은 당분간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로드 코드가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용량이 진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그냥 수업용 웹앱이라 하더라도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만에 일주일치 토큰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욕심이 부려서 조금 할까 싶으면 막혀버리는 그 경험을 한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이거는 실무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 클로드 코드의 장점은 누가 뭐니 뭐니 해도 이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앞에 보이는 디자인을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클로드에게 프론트 엔드 디자인을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코덱스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클로드 코드는 저희 일반 교사가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이 사용량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저는 현재 1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두 달째 쓰고 있는데요. 두 달 정도 써보면서 느낀 점은 사용량이 절대 안 줄어듭니다. 뭔가 사용량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초기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 관계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덱스는 이 챗 GPT 기반이기 때문에 이 안티그래비티도 그렇고 이미지 제작 기능이 클로드와 다르게는 이 두 CLI가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의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이미지 제작 기반의 웹앱을 만들 때에는 코덱스 안티그래비티가 네,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5.6 모델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GPT가 조금 더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 결국에는 사람의 언어로 코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단어랑 적절한 어휘를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자료로도 드릴 건데요. 이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이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그 선생님들이나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이 단어 목록 20선을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개발을 하시거나 뭐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키워드 이용하면은 어떤 게 좋겠다라는 거를 적용해 보시면은 금세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2학기 때 만들어 놓은 제가 과학 수업 때 이용을 한 밀도 카페라는 웹앱을 한 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플랫폼이 모든 교과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에 아이들이 밀도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밀도가 크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은 둥둥 뜬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세상의 카페 메뉴랑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적절한 잔을 고르고 재료를 골라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 과학 개념과 함께 있어 보이는 이 자신만의 카페 메뉴가 탄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밀도를 그냥 밀도가 큰 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거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메뉴를 조합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조합해보면서 자신만의 음료수를 만들면서 손쉽게 이걸 체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자기만의 음료수를 만들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과학 개념들을 손쉽게 체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R, CS 모형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카페 메뉴 개발이라는 재밌는 테마, 이 학생들의 주의를 끌 만한 그런 테마를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K 카페 문화라는 실제 카페 메뉴와 이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연관을 시켰고 우리가 직접 배우는 밀도 개념과도 연관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공유하고 싶게끔 이렇게 만족감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그려라. 저도 옛날에는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남학생들이 이게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는 하고 싶지만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동기가 쉽게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학생들마저도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메뉴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결과를 공유하고 싶고 아이들이랑 되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족감을 높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제공한 추가 개인 과제로 자신감을 한번 높여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재료를 5가지 이상 활용해서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어 보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특정 재료를 제한해가지고 만들어 보게 한다는 등 이런 상위 도전 과제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런 저는 이 자신감도 좀 키워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웹앱을 만들 때 가장 바이브 코딩으로 합리적이고 아이들의 반응을 제일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이미지 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 기단을 의인화해봐라라는 주제로 구글 설문을 받은 걸 바탕으로 이 바이브 코딩하는 웹앱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이미지를 제작을 해보는 방식으로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 또한 ARCS 모형이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 일종의 플랫폼, 템플릿 중에 하나는 굿즈 제작인 것 같아요. 굿즈 제작. 그래서 이러한 굿즈를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용도나 아니면 수업 시간 때 한번 제작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학생들이 웹앱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웹앱을 직접 제작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프롬프트를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저희가
오늘 실습 과제 중에 하나였던 AI 스튜디오를 우리가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보면서 자신만의 웹앱, 지금 웹앱이라 하면 그 굿즈 만드는 수업용의 웹앱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요. 여기에 그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접속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플러스 눌러보시면은 뭐 참고할 만한 이미지나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는 이 버튼 한 개만으로 안드로이드 앱까지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 저희가 굿즈 이제 관련된 수업을 해볼 거니까 굿즈 관련된 걸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수행평가 용도로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것에 걸맞게 웹앱을 개발해보고 싶어. 자,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구글 AI 스튜디오의 좀 가장 장점 같은 부분인데요. 이 처음 문장만 한 개 입력을 해 놓으면 아래쪽에 너 이런 거 원했지? 너 이런 거 만들고 싶었잖아 하면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탭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웹앱을 만들 때,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수업에서의 흐름을 넘버링을 달아서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웹앱이 완성도가 높아질 뿐더러 학생들 입장에서도 인지 부하가 덜한 웹앱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같이 사용자는 웹앱에 접속하여, 음, 2015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중 하나의 단원을 선택한다. 프롬프트 입력창이 나타나며 그곳에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동시에 만들고 싶은 굿즈, 종류, 뭐 에코백, 뭐 배지, 또 굿즈 뭐가 있을까요? 에코백 배지, 뭐 추천을 바로 해주네요. 스티커, 티셔츠 등등을 선택할 수 있게 구현을 한다. 그리고 디자인, 양식 또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한다. 어, 제작 버튼 누르면 인공지능 모델을 불러와 어, 그 미리 보기를 보여준다. 공- 제작된 이미지는 뭔가 공유하고 쉽게끔 생기도록 인스타그래머블하게 템플릿을 제공한다. 7번. 마지막으로 저장 및 공유, SNS에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달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네,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왼쪽에는 채팅창, 오른쪽에는 이제 일종의 이 뭐라 해야 할까요? 이 대시보드가 한 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만드는 데까지 한 5분 정도 걸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작할 때 동안 기다리지 말라고 요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요. 이 디자인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디자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아, 나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하는 디자인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이 디자인으로 웹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디자인 또한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간 아리스틱 플레이어 요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디자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으로 이 친구가 웹앱을 제작을 해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오른쪽에 계속적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추천 기능들을 계속 줍니다.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능 마음에 드는데 싶으면은 그냥 이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기능들이 즉시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동안에 이제 그 디자인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저는 디자인을 할 때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 저는 최근에 SNS 상이나 아니면 그 바이브 코딩 하시는 커뮤니티 같은 걸 뒤져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웹앱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 웹앱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정보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 버튼 중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막막하거나 또는 인지 부하가 와서 쉽게 동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AI가 만들었다거나 좀 조잡한 느낌이 나면은 학생들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웹앱을 만들다가 중간 정도쯤에 이 디자인을 한번 그 테마를 입혀서 리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 리디자인을 할 때 가장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구글 기반의 스티치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잠깐 대기를 하면서 이 스티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스티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일종의 피그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기반의 피그마고, 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 만들고 싶은 웹앱에 대한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냐면요. 만들고 있는 웹앱이나 만들고 있는 교사용 프로그램, 수업용 그 도구들을 여기 안에다가 그 설명서를 여기다가 바로 집어 넣어 버려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기능을 반영한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마치 이 게시판처럼 자신이 개발한 이 그 웹앱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했던 대로 디자인을 이렇게 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다가 우클릭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새롭게 이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든다면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카피에 들어가셔서 카피 as 코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자체가 코드 형태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를 그대로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라든가 코덱스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요대로 디자인을 어떤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실제로 요 디자인대로 디자인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이 디자이너를 거치지 않고도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나 테마를 입힌 디자인을 이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됐는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요게 지금 보니, 네, 지금 딱 지금 됐다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디자인 테마 반영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학교 컴퓨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 컴퓨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인터넷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코덱스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인공지능 기반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웹에서 하냐, 데스크탑에서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사용했을 때 익숙한 화면이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굳이 데스크탑 앱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요. 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걸 바탕으로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일로 뭔가를 저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PDF를 저장을 한다거나 뭐 엑셀 파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로 이런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또는 안티그래비티 등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코덱스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코덱스 안에 기능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덱스로 지금 여기 플러스 눌러보시면요. 여기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잘 담겨져 있는데, 여기 목표라는 기능도 있고, 플랜 모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플랜 모드랑 목표가 되게 괜찮은 기능인 게요. 요거는 제가 이게 제 이 학교 컴퓨터다 보니까 실제로 이 코덱스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컴퓨터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에서 좀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교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코덱스 어떤 식으로도 쓰고 있냐면요. 그 제가 그려놓은 그 캐릭터나 이제까지 그려놨던 만화들을 그대로 싹 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제 그림체랑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만화 형식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화 형식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 만화를 그려달라고 해도 이 친구가 이미지 파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이미지 파일을 뭐 애들의 공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 업로드를 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나중에 교재로 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 기능에 이 플랜 기능이 되게 좋은 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 데스크탑 기반의 인공지능이나 저희가 웹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들은 읽을 수 있는 토큰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큰 단위의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다가 갈팡질팡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세 개 정도의 수정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채팅창에 입력을 하듯이 입력을 하면은 잘 반영을 해주지만 이 반영 요구 사항이 8개에서 10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 중에 일부가 누락되거나 또는 혼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안티그래비티를 이용을 하시든 코덱스를 이용하시든 그럴 때에는 무조건 플랜 모드를 켜주시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플랜 모드로 입력을 하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이 부분은 제가 좀 디테일을 잡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줄까요? 라고 선택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QR코드 기반의 뭔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뭐 이 QR코드는 뭐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컬 서버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애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버튼을 클릭 몇 번을 해주시면은 계획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이 친구가 크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작성된 계획서를 보고 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제 갈피를 잃지 않고 비교적 큰 단위의 무언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모드 위나 아래에 보시면은 목표 모드가 있습니다. 와, 이 목표 모드가 저는 이 코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드 코드는 상대적으로 이 토큰량이
조금만 가면 이제 토큰이 다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단위의 이런 작업을 할 때 목표를 켜두고 작업을 하는데 진짜 이게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이 웹앱을 이제 수업을 함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그냥 던져버려요.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 놔도 이 친구가 한 10분 정도의 단위의 작업을 계속 쳐내면서 자신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 이걸 개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입력을 했을 때 이 친구가 12시간 12분 정도를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12시간 12분 정도를 지가 알아서 돌아놓고 이거를 완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저도 마음에 들 정도로 이게 완벽하게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목표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얘한테 일을 던져놓고 저희는 다른 걸 할 수 있다. 비교적 큰 단위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나 그 안티그래비티 클로드 코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브라우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컨트롤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미 배포가 관련된 웹앱이나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 웹앱이나 이 수업 도구를 테스트를 해줘. 그리고 오류가 나타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스크린샷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이 브라우저 컨트롤러 직접 이 친구가 브라우저를 켜서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캡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로 이걸 또 제공을 해줍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저희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스크탑 이 코덱스가 우리 안티그래비티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 집에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휴대폰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을 24시간 내내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켜놓은 다음에 챗 GPT 앱에서 제 데스크탑만 켜져 있으면은 그 앱에 접속을 해서 그 데스크탑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계속 개선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도 이제 집에 있는 업무를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인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는 최근에 올해는 이 교육용 웹앱을 게임 형식으로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임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래픽 같은 것도 이제 제작을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그래픽 중에 마음에 드는 일부를 그냥 레퍼런스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그래픽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게임을 제작을 해달라 또는 수업용 도구를 제작해달라라고 하면은 잘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나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런과 같이 배포하는 도구들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은 배포도 자동으로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친구한테 구글 로그인 하는 방법, 그리고 구글 크롬 로그인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배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배포까지도 알아서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됐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일단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들 잘 들어온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중1 기준으로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단원이 중1 기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에코백, 그다음 내용, 과학 캐릭터 방식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한번 제작을 눌러보니까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 요거는 보니까, 요거는 요 친구가 인공지능 모델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벡터 이미지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왼쪽에다가 수정 사항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VG 파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지 생성 모델로 하여금 PNG 파일로 만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또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배포에서 사실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배포라는 행위 자체가 서버에 우리가 만든 제작물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비용이 사실 발생을 해요. 개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들 조금 막히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누르게 되면은 이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라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결제 계좌를 입력을 하라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결제 계정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결제 계정을 연결한 그 시점부터 구글에서 한 40만 원 상당의 API 비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동안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만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만 입력을 하시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주시고 그냥 배포 눌러주시면은 이 친구가 배포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포 비용이 많이 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배포 비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는 요 정도 교사가 사용하는 요 정도의 웹앱은 어, 한 번 배포할 때마다 한 25원에서 50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이 정도 비용은 거의 큰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포가 완료되면은 여기 URL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웹앱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QR코드 생성만 눌러주시면은 요거를 그 링크를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주소창을 복사를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접속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잘 나타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배포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 기반의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원래는 절차가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것들을 프롬프트를 쫙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개인적으로 GPT나 제미나이에 접속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제미나이나 GPT가 막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서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세 이미지 생성이 막히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앱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한 경험은 안 해도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다 간편하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수합니다. 다만 조금 이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반에만 들어가는 걸로 이용을 하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 장 제작을 할 때마다 한 2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총 한 200명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4천 원에서 한 만 원 가까이의 비용이 한 수업에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감내까지는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학교 전체 단위나 혹은 전국 단위로 배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마 비용이 이미지 생성은 어마무시하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 밀도 카페 같은 경우에 사실 올 초에 이 전국 단위로 과학교사 커뮤니티에 이거를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 3월 한 달 동안에만 4, 5만 명 가까이가 이 웹앱을 이용을 하면서 제 개인 사비가 75만 원 가까이가 빠져나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으나 전국 단위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자신을 뭔가 만들어서 저는 그냥 선생님들과 교류도 하고 좀 통계를 수집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면은 이 AI 스튜디오로 인공지능 기능을 넣을 때 이미지 생성도 좋지만 텍스트 생성으로 하는 그 무언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생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도 AI 스튜디오로 만든 건데요. 이런 류의 웹앱을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이제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 중학생들 이제 그 기관계랑 이제 인체에 대해서 조금 잘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모든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일반 진료를 누르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특정 장기나 특정 기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지 이렇게 나타났고요. 환자가 찾아오는 테마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환자의 호소사항을 잘 읽어보고 교과서를 엄청 뒤져본 다음에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진단 소견을 입력을 했습니다. 요거는 교사 화면이고요. 저는 이 진단 화면은 구글 설문으로 일일이 수합을 했었습니다. 그럼 모든 별로 구글 설문이 수합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결과를 입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모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입력한 진단을 미리 교사가 사전에 입력했던 루브릭을 근거로 AI가 채점을 하도록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답변을 입력한 거에 대해서 AI가 생각을 해주고 요렇게 이제 평가 결과를 점수와 함께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요 비용은 사실상 그 이미지 생성에 비해서는 진짜 적습니다. 요 정도 만드는데 한 2, 3원 정도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조금 모둠이 많아지면 5번 정도 가까이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이미지 생성보다는 훨씬 더 싸게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팅창으로 자신의 교과목 한번 알려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채팅 기반의 웹앱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어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어 교과라면은, 이 아이들이 장문이나 또는 그 회화 같은 경우에 특정 상황에서 그 회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거나 또는 길을 찾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 챗봇을 한 개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실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 영어 대화를 한 걸 바탕으로 이 문법 교정이나 또는 논리 구조 교정을 좀 해주고 학생들이 입력한 그런 어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어휘나 이런 것들도 함께 알려주는 챗봇 기반의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면은 특정 테마나 환경에서 아이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마를 입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를 입혀볼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중3 때 그 가격 수요 곡선 같은 거 배우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 곡선 기반의 뭐 마케팅 활동을 테마를 입혀와서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학생들이 특정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팔렸고 이게 수요 곡선에 의해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자신만의 웹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화를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템플릿 중에 하나가 QR 코드 기반의 멀티플레이어 수업 웹앱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 바로 직접 웹앱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응 속도 토너먼트 보이시나요? 여기에 제가 QR코드로 한번 접속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셔도 되고, 태블릿으로 접속하셔도 되고, 뭐 휴대폰으로도 접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아, QR코드요? 혹시 화면에 안 나타나나요, 지금? 아, 혹시 요 정도 QR도 지금, 잠시만요. 요 정도 QR 찍어지시나요? 네. 네, 접속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방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에 대한 단어를 배우다 보니까 문득 서부국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토너먼트를 해서 누가 반응 속도가 빠른지를 겨뤄보고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유의미한 과학적 통계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웹앱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원동중학교 3학년 1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개설됐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보이시는 화면에 실명으로 7141이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가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장 재밌고 교사 입장에서도 관리가 편하고 유의미한 교사 통계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QR코드로 접속을 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이제 총 그 캐릭터와 함께 빨강색 버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빨강색 버튼을 상대방과 함께 빨강색 버튼을 발사 신호와 함께 빠르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보시면 어떤 선생님과 이제 붙게 되는지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반응 속도가 빠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가 나왔고요. 준비가 되시면은 발사 버튼과 함께 아래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 속도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우, 다들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시네요. 지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대급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나수진 선생님. 너무 빠른데요? 와, 좋습니다. 와, 나수진 선생님 진짜 빠르네요. 자, 저는 이런 웹앱 같은 걸 만들 때, 아이들이 노는 걸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특히 뭔가 하나라도 수업 내용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과 화면에서 학생들의 평균과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여지는 걸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통계와, 그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 과학적 개념까지도 함께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 신경세포의 이제 자극의 전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결승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수진 선생님과 박수빈 선생님께서 이제 결승전 매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결승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누르면 파울이 됩니다.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전세현 쌤도 빠르시네요. 또 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퇴근할 때가 돼서 그런가 반응 속도가 많이 제가 느려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결과 보기 들어가면은 학생들 화면에서도 아래쪽에 최종 순위와 함께 이제 다양한 통계들이 제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시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저는 웹앱 같은 걸 설계할 때 이 게임이 끝나고 이런 시상대를 항상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 2, 3등 한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부와 상관없이 이제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챙길 수가 있는데 공부와 관련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조금 칭찬해주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일부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소외되는 학생들도 또는 잘하는 게 상대적으로 공부와 관계없는 친구들도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특이한 통계도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최고 반응이 가장 누구인가? 그 다음에 후반에 집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통계들을 집어넣어 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공부와 거리가 먼 친구들도 이 수업에 참여가 되면서 같이 이제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항상 통계와 연계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한 수업이 끝났을 때의 수업 결과를 저는 이러한 수업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 AI를 하다 보니까 이번 학교에서도 AI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결과 보고서에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한 수업이 끝났을 때 무조건 CSV나 MD 파일로 수업에 대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요게 나중에 쌓이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이 쌓인 통계들을 그냥 인공지능한테 넣어놓고
결과 보고서형 유의미한 통계를 내달라고 하면은 진짜 잘 써줍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 보고서도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는 웹앱에 의도적으로 넣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 교사가 일일이 다운로드 해야지만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다라는 그좀 단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백엔드라고 하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러한 통계들을 서버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백엔드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냐면은 이 반의 전체적인 통계를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국 단위의 리더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학교에 어떤 반이 실제로 1등이고 꼴찌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져 있죠.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서버에서 불러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의 이런 통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엔드부터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서버 지식도 조금 필요하고, 파이어베이스라는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를 다뤄야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실 환경에서 쓸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앱스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앱스 스크립트라는 기능. 그 기능을 이용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요거까지 실습을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AI 스튜디오로 접속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또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코덱스, 안티그래비티, 클로드 코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엔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퀴즈. 암기 퀴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 중학교 2학년들이 원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 뒤집기 게임을 웹앱 형태로 만들어줘. 원소는 뭐 1종부터 20번까지 추가로 중요 금속 원소 4종에 대해서 카드 뒤집기 게임을 만들어줘.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로 유의미한 통계가 저장되고 그것이 리더보드 형태로 호출이 되어서 학생들의 동기와 제도전을 유발시켜줘 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요. 구글 기반의 문서, 뭐 스프레드시트라든가 구글 문서, 설문 같은 것들을 개발자 도구를 살짝 활용해서 그걸 자동화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소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앱스 스크립트를 잘 활용하면은 어, 선생님들께서 굳이 구글 유료 모드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공짜로 그 구글의 유료 기능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구글 유료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설문 또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세 만들 수 있지만 그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급식 만족도 조사 설문을 문을 구글 받을 예정이다. 앱스 스크립트로 이렇게 이제 학기 말이나 연말에 우리가 설문 같은 거 만들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이 코드가 쫙 나오죠. 네, 그래서 설문을 생성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설문이 될 수도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될 수도 있고요.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얘는 지금 제가 유료 계정이어서 그런가 이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설문을 바로 만들어 버리네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기에 이제 구글 설문 기반의 코드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요. 이 여기 구글 도구의 확장 프로그램이나 점 3개를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보신 다음에 그냥 여기에다가 AI가 알려주는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그대로 이 설문이 뚝딱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기하면서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그럼 만들어지는 동안에 동영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클로드 같은 경우에 진짜 뭐라고 할까요? 토큰 소모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웹앱 만들 때 이 클로드 오퍼스 기준으로 2번 해버리니까 이 일주일 분량이 다 끝나가지고 저는 코덱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냥 중간 모델로 이용을 해도 제가 일반 유료 모델 3만 원 수준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도 한 웹앱을 일주일 동안 제작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용량이 넉넉했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2달째 1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15만 원짜리 요금제 들어오니까 거의 토큰이 고갈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없을 정도여가지고 저는 사용량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코덱스를 추천드리고 아마 동은생께서 그 클로드의 장점만 조금 뽑아 먹고 싶으시다면은 클로드 오퍼스로는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디자인 코드를 그냥 코덱스한테 먹여가지고 제작을 시키면은 조금 양질의 결과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의 한 주에 이 초기화를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누군가를 초대해도 이 초기화 토큰을 주고 또는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달에만 해도 이 초기화 버튼을 이 3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기화를 섞어가면서 써도 거의 무제한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를 현재로서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쭉 쳐내는 데에는요. 네. 요게 이게 잘 만들고 싶어서 그런가 요 친구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클로드 기반의 그 프론트엔드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스티치 이런 걸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이제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요 친구가 디자인을 쫙 해주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에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요걸 코드로 복사하기만 해주시면은 손쉽게 다른 도구들에 붙여넣기 가능한 디자인의 한계가 탄생이 되거든요. 요게 지금 학교 인터넷이어서 그런가 원래 이것보다는 한 2배 가까이 시간이 지금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요구가 아닌데 꽤 오래 걸리는 모습이 지금 됐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게 만들어졌다 치고 일단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 관계상 완성본 한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액세스 크리에이터 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바로 여쭤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앱 스크립트로 연동해서 리더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저는 따라 해봤거든요.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빈 문서를 열고 앱스 스크립트를 연 다음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라 라고 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면요. 그 웹앱의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만든 이러한 그 엑셀 기반의 문서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앱스 스크립트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코드를 전체 붙여넣기를 하고 요 내용을 저장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행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최초로 이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도구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계정으로 고급을 눌러주신 다음에 난 안전한 사용자니까 이용을 하겠다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정으로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버튼만 몇 번 눌러주시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라 했던 대로 이 앱스 스크립트를 웹의 형태로 배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이 배포 유형을 요거는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하라 했던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웹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설명을 입력을 하고 이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한 다음에 배포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이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웹앱 내에서 읽고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시면요. 이게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완성본 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퀴즈를 풀면서 실제로 입력한 이 이름과 그리고 퀴즈를 얼마만큼 맞췄는지와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웹앱에서도 제대로 불러지는지 봐야겠죠. 그럼 저희가 이러한 S 스크립트 기반의 퀴즈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게 실제로 작동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리 제가 배포를 해놨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퀴즈 이렇게 풀겠죠. 이게 어떤 교과든 될 겁니다. 뭐 역사, 왕의 업적 외우기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교과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는 이런 굳이 퀴즈쇼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리더보드 기반의 게임도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간단한 형태가 퀴즈쇼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게임 결과가 완성이 되고 학생들이 이 기록을 제출 버튼만 누르면요. 이 앱스 스크립트와 연동이 되면서 요 내용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등록이 돼 버립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웹앱에서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순위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리더보드 가면은 제 순위가 조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기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뭔가 복습용 앱이라든가 복습용 퀴즈 앱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쫙 배포해 놓고 복습 용도로 쓰고 이 중에서 잘한 친구들을 몇 명 골라서 또 보상을 주거나 또는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한테 보상을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네,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MD 파일이나 CSV 파일로 이 백엔드에 저장된 그런 교육 통계를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체 순위 이런 걸 보여주니까 진짜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반응 속도에 이제 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반응 속도가 제일 빨랐고 몇 승 몇 패 했는지를 이걸 순위표로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적절하게 응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QR코드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토론 수업도 이런 제가 만든 웹앱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입력한 답변들을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 이 CSV 파일로 싹 저장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입력한 답변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각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쫙 모아놓은 다음에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이걸 적절하게 가공해서 저희가 연구대회를 나간다거나 결과 보고서에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느낌을 얻었고 이러한 것들을 배워 나갔다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그냥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프론트 엔드 디자인만 해가지고 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흘려보내지만 마시고요. 이 백엔드나 이 데이터들 가공하고 모아가지고 축적을 해놓으면은 선생님들만의 진짜 유의미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까지 네,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혹시나 이어서는 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바이블 코딩을 하면서 이런 점들이 막혔다. 혹은 이런 걸 개발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관리할 때 기능상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을 한다. 작업된 데이터를 수합해서 그러면은 학생들이 작업한 데이터를 AI가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누가 기록을 작성을 해주는 건가요? 현생 혹시 제 목소리 네, 지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네네네. 아, 네,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데이터 관리할 때 기능상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유출 안 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합할 때 만약에 학교 용도로만 쓰는 거면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뭐 반번호 이름 정도는 수합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걸 전국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냥 그 액세스 크립토로 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요게 뭐 다른 학교나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 이 웹앱을 보게 되면은 이 해커들은 이 웹앱 안에 들어있는 액세스 크립트 코드나 또는 비밀 코드 같은 걸 탈취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는 그 백엔드의 약간 상위 호환 버전, 그러니까 앱스 스크립트의 상위 호환 버전인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수합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 컬렉션 자체를 그대로 읽어 들여가지고 통계를 낸다거나 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게 누가 기록이라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창희쌤, 네. 어, 제가 그 학생들이랑 지금 그러니까 작업할 때마다 한 차례의 결과물들을 이제 글, PDF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만들면 그걸 이제 페이지에 올리면 이제 약간 유의미한 누가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제 웹앱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계속 이제 오류가 나더라고요. 데이터 그래서 저장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차윤쌤께서 난다. 학생들 데이터 누적하는 과정에서 좀 네. 오류가 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그 데이터 누적 과정을 좀 그 오류 없이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네네네. 알고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그게 혹시 궁금했거든요. 그럼 사전에 클로드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 네네, 데이터, 맞아요. 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컬로 저장하는 학생들이 방식인지, 네. 그러니까 PDF 파일을 예를 들어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제가 개발한 웹앱에다 업로드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누가 기록을 생성을 해주는데 그냥 네.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제 계속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연동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그냥 저는 뭐 고차원적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수합되는 올라가는 네, 형식으로 네네네.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날짜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네네네. 계속 연동 과정에서 오류가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마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로컬로 저장을 한 건가요? 그 서버에? 로컬보단 전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연동을 네네네.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텍스트 파일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클라우드에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변수가 조금 많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상은. 그래서 만약에 그 이미 만들어진 웹앱에 만약에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그거를 바꾼다고 하면은 아까 앱스 스크립트로 하는 방법이랑 다른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요거를 앱스 스크립트로 한다고 하면은 이미 개발하신 웹앱에다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1번 앱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 구글 스프레드시트 잠깐만요. 그 현재 웹 앱에 해당하는 통계 자료와 무가 기록을 일자별로 저장하기 위한 어, 방-
그래서 현재 웹앱에 해당하는 통계 자료랑 누가 기록을 이 일자별로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AI한테 물어보시고 그 구조를 답은 앱 스크립트 코드를 스프레드 시트용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시트용으로 코드가 나올 거고 앱스 스크립트로 스프레드 시트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앱스 스크립트로 저장하고 배포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웹앱으로 배포까지 해주시면 그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 나오고 이거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권한을 버튼 한 번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2번에서 나온 앱스 스크립트 링크를 다시 클로드나 뭐 코덱스에게 먹여서 웹앱을 앱스 스크립트형 통계 저장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식으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앱스 스크립트로 하는 방법이고요. 아, 네. 찬현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혹시 지금 입력하셨던 프롬프트 혹시 화면 공유 한 번만, 지금 채팅에 네. 입력해 주세요. 네, 네. 채팅으로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화면 혹시 안 나타났나요? 이게 지금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고 특정 창만 지금 공유가 됐었군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텍스트로 일단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커나 혹시나 좀 코딩을 잘하는 외부 사람이 이걸 탈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작년 2학기 때 그 해커가 한번 탈취를 해가지고 API 비용이 제 본의 아니게 한 10몇만 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배포가 요새는 이걸 또 일반인들이 많이 배포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해커들이 전 세계에 배포된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웹앱들을 다 그걸 크롤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API 키 같은 걸 탈취를 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려면은 저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게 조금 더 상위 호환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구글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 뭐 입력해 주시고 그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기 쓰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복사해서 제작하고 있는 클로드 세션에 이제 입력 후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4번처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파이어베이스 기반의 통계 구조로 이 친구가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살짝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강사가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AI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버튼 위치랑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보안과 연계된 방식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파이어베이스를 저는 일단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요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꽤 파이어베이스로 많은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 나왔지? 거의 2천 원도 안 나왔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나중에
AI 스튜디오 쭉 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클로드 코드라던가 혹은 여기 있는 그 코덱스로 어, 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요거가 이제 학교 노트북인데 실제로 제 데스크탑에는 이게 진짜 세션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거의 코덱스에서 작업한 것만 거의 이게 500기가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양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 클로드 코드든 나중에 코덱스든 중간에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효율성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 안에 네, 이런 식으로 현재 AI를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코덱스 폴더거든요. AI를 활용한 개발 폴더를 싹 뒤져봤을 때, 싹 한번 뒤져보고, 현재 내게 필요한 스킬 10종을 알려달라. 스킬이 뭐냐면요. 저희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매번 처음부터 입력할 필요가 없이, 일종의 그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기반의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킬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이 스킬이 잘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이 친구가 이 어떤 작업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웹을 찾아본다거나 자료를 찾아보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토큰 양이 훨씬 더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아끼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진짜로 귀신같이 이제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쫙 훑어보고 이런 것들은 스킬로 자동화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디자인을 계속 애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이 프론트 디자인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QR 기반의 웹앱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과학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걸 이제 2번과 4번이랑 연동해서 이제 안정화, 이 서버 안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바이트 기반의 저는 웹앱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 클로드 코드, 그 코덱스 안에 스킬로 바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웹앱을 개발하다가 그냥 이제 프론트 엔드 디자인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 아까 만들었던 스킬에 해당하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데스크탑이 아니어서 없는데 슬래시를 입력해놓고 그 스킬 명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끝이 납니다. 이걸 입력해준 다음에 그냥 반영해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스킬의 이름을 쫙 읽어본 다음에 그냥 이 친구가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축 기능이나 이런 스킬을 활용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반응 속도 터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랑 코덱스 모두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처음에 코덱스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 친구가 진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진짜 너무 못해요. 그냥 저도 코덱스 사용하시는 분들 부러워하는 게 토큰 많으신 분들은 그걸로 뭔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엄청 좀 화려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드시던데 이 코덱스로만 작업을 하면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요 웹앱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코덱스 내에서요. 그러면 이 코덱스 내에서 제가 만든 웹앱에 대한 설명서를 쫙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그 텍스트 파일을 그 텍스트 파일을 여기 안에 어디 갔지? 네. 여기 안에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게 제가 만든 건데요. 실제로 이 내용 보면은 로딩에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오래돼가지고
오, 날라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그 게임 기획서 자체를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 각 화면별로.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앞에 화면, 그 다음에 실제 게임 화면, 그 다음에 이 결과 대시보드 화면, 이렇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베리에이션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베리에이션 뭐 레이아웃 이제 그 색깔 테마, 그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폰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커피 에즈 코드 또는 커피 에즈 PNG 또는 그냥 이 자체를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 스프라이트, 도트 기반의 스프라이트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 자체를 이제 코덱스에 집어넣어 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 기반으로 실제로 총을 쏘거나 방어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까지 반영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애니메이션까지 아까 웹앱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준비된 내용들은 모두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저는 또 연수 강연팀 부팀장으로서 언제든 저희는 본동중과 고건중이 저는 뭐 사실 자매 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것, 고민거리들이 있으시면 저 개인톡으로도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저는 본동중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나 선생님들께서 이런 게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개인톡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현 쌤 강사비는 빨리 입금 드릴게요. 아, 천천히 입금 주셔도 됩니다. 네, 동훈쌤 혹시 뭐 앞에 못 드는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요거 녹화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 나중에 제가 애기 재우고 복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창희 감사합니다. 쌤 혹시 그리고 네. 교환 혹시 카톡으로 한번 전송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